사이렌이 울립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상황에 놓인 지구인들을 대신해 기후변화 뉴스를 쉽고 재밌게 읽어드리는 저희는 기후변화 뉴스 읽기 기뉴의 사이렌입니다. 한겨레신문 기후변화팀의 최우리이고요. 안녕하세요. 비게이브의 오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게이브의 김예지입니다. 벌써 3월 초가 됐는데요. 이 3월이 되면 밤이 짧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맞춰서 컨셉으로 봄학기 컨셉으로 입고 왔어요. 네. 정말 대학생 같으세요. 준비된 방송이에요. 네. 왜 아까처럼 안 웃으세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사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슬픈 일인데 후쿠시마에서 난 대지진하고 그리고 쓰나미 벌써 10주기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저는 그때 딱 기자 시작할 때였는데 그 뉴스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지진 해일 이슈가 되게 컸다가 이제 그 뒤로는 원전 이슈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되게 뭐가 많았죠. 최근 후쿠시마에서도 큰 지진이 났는데 후쿠시마 그 원전 그 해결료가 담긴 수조에 물이 넘쳤다는 보도도 있고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서 방류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5년에서 10년 안에 이제 한국 그 연안까지도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넘는 물고기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이제 사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엄청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떤 영향을 나타나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방류 여부를 곧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 결과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왓챠 네네네. HBO가 만든 체르노빌 저도 있잖아요. 봤어요. 네. 그거를 보면 정말 너무 생생하게 이제 원전의 피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왓챠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보 접근성, 불투명성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 일본 정부가 정보를 공개를 안 해서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걱정을 하는 것도 있고,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전 오염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 안에 삼중수소가 좀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들어있다라고만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삼중수소 말고도 다른 방사성 물질이 있다라고 또 인정을 도쿄전력에서 했었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일수록 일본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변 국가들이 신뢰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날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언론들이 기획 기사들을 엄청 쏟아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원전 문제에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 투명성이다라는 지적들을 했거든요. 한수원이나 산업부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정보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달아서 공개를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보 공개가 된다 해도 나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고민거리를 같이 국민들 모두 나눈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동해안변에 따라서 원전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월성원전 부지에서 오염물질 삼중수소가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안위가 그래서 이 물질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민간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장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게 판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주기를 맞아서 진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봐야지 싶습니다. 일단 한수원과 정부는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소식 다들 들으셨죠? 네, 네.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개도국 말고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도시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한겨레가 신년기획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기사를 썼어요. 아주 대작이었는데요. 보셨어요? 네. 그거 지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지면에 일면부터 2개씩 나갔어요. 죄송해요. 이번 한파 때문에 그 텍사스에 있는 정유 업체들의 그 시설이 중단됐대요.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생산량의 20%를 책임지는 분량이라는데 기후위기가 닥치니까 화석연료 생산이 멈추는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멈추는 건가?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네. 그렇죠.
원전이 기후변화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사실 논란이잖아요. 저 이번에 한파 때문에 정전이 대규모로 있었는데 근데 미국 현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전도 가동도 멈췄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원전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한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석탄 발전 외길 인생인 동재님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지금도 충분히 원전은 대안으로서 논의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2084년까지 한국에서 원전이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원전 탈원전의 속도를 더 빨리 할지 아니면 좀 더 늦춰야 될지 지금이 적정한지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풍력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맞냐 원전이 맞냐 뭐 이런 계속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좀 오고 가는 게 아닌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는 또 정해진 게 있죠. 아무래도 전 세계 그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원자력 발전의 7배가 된다. 그러니까 훨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원이라는 것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탈원전을 해도 2084년 몇 살입니까 그때? 저는 100살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탈원전을 약속한 그 문재인 정부도 신한울 3, 4, 5기 원전의 공사 계획 인가를 연장을 해줬잖아요. 좀 탈원전 정책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후쿠시마와 텍사스를 보면서 좀 나름 진지하게 고민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그 기누님들과 회식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